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세안이 비회원국들과의 경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의 분열 속에서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세안 국가들은 이들 세 나라에 485억 8천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했으며 647억 달러를 수입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아세안 전체 무역의 32%를 차지했습니다. 라오스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주 라오스에서 열린 56회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역 및 투자 관계가 견고하며 새로운 경제협력 계획의 시행을 통해 이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회의에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도 참석해 경제통합과 디지털 기술 발전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아세안과 호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 협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아세안은 호주와의 무역에서 94억 달러, 뉴질랜드와는 12억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했으며 이는 아세안 전체 무역의 각각 2.7%와 0.4%에 해당합니다. 라오스 산업통상부 장관은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협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은 미중 갈등 속에서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회원국들과의 무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서비스 산업과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해 경제적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일본 주도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의 공식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6일 아이르란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CPTPP 13번째 회원국이 되기 위해 뉴질랜드에 가입 신청 서한을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인도네시아의 경제개혁과 시장 개방을 위한 조치로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에서 2027년에 공식 가입될 것으로 예상하며 CPTPP 가입 시 수출품 관세가 크게 낮아져 수출이 최대 10% 증가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CPTPP가 섬유, 의류, 식음료, 전기 장비 등의 산업에서 수출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참고로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가입한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한국 또한 가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의 첫 외국 기업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25일 조코위 대통령은 중국 부동산 기업 델로닉스 그룹이 신수도에 투자한 복합 상업시설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델로닉스 그룹은 5천억 루피아를 투자해 호텔, 쇼핑센터, 사무용 건물 등 복합 상업단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델로닉스 그룹을 신수도에 투자한 선구적인 외국 기업으로 평가하며 해당 투자가 다른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신수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신수도 누산타라에 대한 첫 해외 자본으로 신수도 건설에 필요한 320억 달러 중 대부분을 민간 투자를 통해 충당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그간 해외 투자가 부족해 건설 작업이 지연됐으며 신수도 선언은 차기 정권으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한편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은 신수도 건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완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가 2045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려면 기적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발전사를 본보기로 삼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5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가 연간 GDP 성장률을 현재 5%에서 6에서 7%로 끌어올려야만 고소득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유일한 나라라며 한국의 발전 역사를 모든 중간 소득 국가들이 교과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국영 기업이 지나치게 크고 민간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점을 경제 발전의 주요 장애물로 지적받았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재무부 차관은 차기 정부가 교육, 보건, 식량 및 에너지 안보에 중점을 두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고소득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8% 성장률 달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 건설한 알루미나 생산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5일 조코위 대통령은 서부 깔리만탄주의 보크사이트 재련소 가동식에 참석해 해당 공장이 완전히 가동되면 알루미늄 수입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도네시아는 알루미늄 수요의 5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련소는 연간 300만 톤의 보크사이트를 처리해 100만 톤의 알루미나를 생산할 수 있으며 추가로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두 번째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200만 톤의 알루미나 생산이 가능해져 국내 알루미늄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원자재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니켈과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대신 재련소 건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련소 처리 능력이 부족해 일부에서는 보크사이트 수출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경찰은 버카시 강에서 발견된 7명의 10대 남성 시신이 경찰의 체포를 피하려다 강에 뛰어들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카르타 경찰청장은 초기 조사 결과 해당 청소년들이 싸움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경찰이 순찰 중인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강으로 뛰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며 시신 부검과 유족 조사를 통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1일 새벽 3시경 버카시 산업단지에서 체포된 청소년 그룹의 일원으로 당시 이들 중 일부가 칼을 소지하고 있어 싸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의심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총 15명의 10대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한편 경찰 내부 감사국은 당시 순찰 중이었던 경찰관들이 표준 절차를 따랐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장은 경찰관들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경고했는지 또는 사고 당시 과실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역 주민이 22일 아침 강에서 처음 5구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추가 수색 작업을 통해 나머지 2구의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외상이나 골절이 없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